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왕이라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은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헌종, 조선의 24대 임금이었던 분이죠. 1834년 11월 경희궁. 겨우 8살 난 어린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헌종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명랑하며 목소리는 금석과 같이 우렁찼다. 조선왕조실록에 왕의 외모를 칭찬하는 기록은 매우 드문데요. 헌종은 그만큼 잘생긴 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도 8살 어린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법이죠. 그래서 할머니 순원왕후가 대신 정치를 했습니다. 이걸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누구였느냐? 바로 안동 김씨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이 두 집안이 권력을 번갈아 쥐고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걸 세도정치라고 부르죠. 헌종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이 세도 가문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겁니다. 헌종이 15살이 되던 해인 1837년 3월 왕비를 맞이할 나이가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를 뽑는 걸 간택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3번의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 이렇게요. 하지만 헌종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순원왕후가 이미 다 정해놓으셨거든요. 안동 김씨 집안의 김족은 영감 따님이 좋겠구나. 그렇게 효현왕후 김씨가 첫 번째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헌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효현왕후는 조용하고 착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결혼한 지 6년 만인 1843년 효현왕후는 겨우 1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원인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병으로 추정됩니다. 헌종은 17살, 왕비는 16살. 둘 다 너무 어렸죠.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다시 간택이 시작됐습니다. 1844년 헌종이 18살 되던 해였죠. 승정원일기를 보면 이번에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남양 홍씨 집안이 좋겠다. 그렇게 효정왕후 홍씨가 두 번째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홍재룡이라는 양반의 딸이었는데 당시 14살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직계 손자가 바로 헌종이었는데 헌종에게 아들이 없으면 정조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였죠. 궁궐 안팎이 온통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 6월 헌종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헌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왕대비가 왕에게 후사가 없음을 근심하여 후궁을 간택하도록 명하였다. 이건 공식 기록입니다. 역사의 진실이죠. 드디어 헌종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택할 기회가 온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보통 후궁을 여럿 두었습니다. 태종은 후궁이 10명이 넘었고 성종도 12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종은 달랐습니다. 헌종실록 1847년 10월 20일자 기록을 보시면 주부 김재청의 딸을 경빈으로 책봉하다. 딱 한 줄입니다. 그리고 이후 헌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른 후궁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경빈 김씨. 그녀가 헌종이 선택한 단 한 명의 후궁이었습니다. 경빈 김씨는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광산 김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제청은 주부라는 낮은 벼슬을 하던 분이었죠. 왕비를 배출하는 안동 김씨나 남양 홍씨 같은 명문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경빈 김씨의 묘비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온순하고 검소하였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헌종이 계비 간택 때 이미 김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홍씨를 선택하는 바람에 3년을 기다렸다가 후궁으로 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경향신문의 2020년 기사를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효정왕후 간택 때 간택 명단에 김씨의 이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건 로맨틱한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헌종이 후궁으로 뽑은 여인은 오직 경빈 김씨 딱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다른 왕들처럼 여러 후궁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헌종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경빈 김씨뿐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847년 가을, 경빈 김씨가 궁궐에 들어온 직후 헌종은 특별한 일을 시작합니다. 창덕궁 동쪽 끝자락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두 채나 말이죠. 하나는 낙선제, 착한 일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헌종 자신의 서재이자 경빈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랑의 공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석복헌, 복을 내려주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복이란 바로 아들, 왕세자를 의미했습니다. 정조 임금도 후궁 수빈 박씨를 위해 특별한 처소를 지어줬는데 그래서 순조를 낳았죠. 헌종도 그걸 본받은 겁니다. 창덕궁 관리 기록을 보면 낙선제와 석복헌은 당시 궁궐 건물 중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한옥이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석복헌 옆에 수강제라는 건물도 함께 지었는데 이건 할머니 순원왕후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경빈의 처소 바로 옆에 할머니의 거처를 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가 경빈을 직접 보살피고 빨리 아들을 낳도록 신경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실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847년 가을부터 1849년 여름까지 약 2년간 헌종과 경빈 김씨는 낙선제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식 역사책에는 이들의 일상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기록을 보면 헌종이 자주 낙선제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헌종은 책을 좋아했고 그림도 감상하길 즐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빈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들. 헌종에게 그런 시간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8살의 왕이 되어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해본 적 없던 헌종.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헌종은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효정왕후에게도 아이가 없고 경빈 김씨에게도 아직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헌종은 매일같이 보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녹용, 숙지황, 당귀, 정력을 높인다는 약재들을 끝없이 복용했죠. 승정원 일기를 보면 왕실 의원들이 여러 번 말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하, 과도한 보약은 오히려 해롭사옵니다. 하지만 헌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정조 임금의 혈통이 자기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 부담감, 그 조급함. 23살 청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낙선제와 석복헌에서 경빈 김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헌종.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9년 초여름, 헌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께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다. 과도한 보약 복용 때문이었습니다. 녹용, 숙지황, 당귀 같은 뜨거운 성질의 약재들을 몇 년간 끊임없이 먹다 보니 젊은 몸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당시 헌종의 나이는 겨우 23살.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갓 졸업한 나이죠. 왕실 의원들이 온갖 처방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대왕대비와 왕대비가 매일 헌종의 처소를 찾아가 밤을 지새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빈 김씨도 당연히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헌종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음력 6월 6일, 헌종이 창덕궁에서 승하했습니다. 헌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승하하시니 제위 15년 6개월이요 수는 23세였다. 단 한 줄 하지만 이 한 줄 뒤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비극이 숨어 있었을까요? 8살에 왕이 되어 15년을 재위했지만 제대로 된 왕권도 없었고 2번의 결혼은 모두 정략적이었고 20살에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겨우 2년을 함께했을 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들 후사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헌종이 죽으면서 정조 임금의 직계 혈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궁궐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빈 김씨. 그녀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2년. 왕실이 그토록 바라던 왕자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법도에 따르면 후사가 없는 후궁은 궁궐을 나가야 했습니다. 경빈 김씨도 궁궐을 떠나 순화궁이라는 별궁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안국동 근처였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18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궁궐에서 쫓겨나 홀로 살아가야 했던 그녀의 심정을. 사랑하던 남편은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낙선제와 석복헌에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빈 김씨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살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 얼마나 오래 살았을 것 같으세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광무 11년 음력 4월 21일 경빈 김씨가 별세하다. 향년 76세. 실제로는 만 75세, 우리 나이로 치면 77세였습니다. 헌종이 죽은 1849년부터 경빈이 죽은 1907년까지 무려 58년입니다. 58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십니까? 헌종이 죽자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먼 친척이 왕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종이죠. 그 철종도 제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엔 고종이 왕이 됐습니다. 경빈 김씨는 고종시대 전체를 다 살아본 거죠. 1897년에는 대한제국이 선포됐고 고종이 황제가 됐습니다. 경빈 김씨는 이 모든 역사적 순간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왕실은 경빈 김씨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을 보면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빈 김씨를 초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명절이나 왕실 잔치 때면 반드시 예물을 보냈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헌종의 유일한 후궁이었기 때문입니다. 헌종이 진심으로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인. 그것만으로도 경빈 김씨는 왕실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고종 황제는 경빈을 각별히 대했습니다. 고종이 헌종의 양자로 입적되었기 때문에 경빈은 고종에게 어머니뻘이 되는 분이었거든요. 1907년 음력 4월 21일 경빈 김씨가 순화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7세. 고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빈이 졸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을 내리기를. 그리고 고종이 직접 쓴 조문이 이어집니다.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주던 은혜를 추념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고종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입궁한 지 주갑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비감에 잠기게 된다. 77세 노인을 떠나보내며 황제가 직접 조문을 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전 18살 어린 나이로 홀로 남았던 그 소녀가 이제 77세 할머니가 되어 세상을 떠난 거죠. 경빈 김씨는 처음에 동대문구 휘경동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1949년 묘소가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겨졌습니다. 경향신문 2020년 기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경빈의 묘를 옮길 때 비석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단기 4287년 휘경원 옛자리에서 옮겨왔다. 이 휘경원 옛자리라는 표현 때문에 70년 동안 사람들이 착각을 했답니다. 휘경원이 남양주에 있는 정조의 후궁묘인 줄 알고 거기가 원래 자리인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2020년에 문화재청이 다시 조사해보니 원래는 지금의 동대문구 휘경동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71년 만에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작은 일 같지만 경빈 김씨라는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오늘날 2025년 현재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 가시면 낙선제와 석복헌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178년이 지났지만 그 건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창덕궁 안내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낙선제는 헌종이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건물로 조선 말기 왕실의 생활 공간이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나치지만 대부분은 그냥 예쁜 한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이 건물 속에 얼마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23살의 요절한 젊은 왕과 18살의 홀로 남아 77세까지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헌종은 왕이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주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할머니가 정치를 했고 15살에 결혼했지만 신부를 고른 건 할머니였고 18살에 다시 결혼했지만 이것도 정략 결혼이었고 20살에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했지만 함께한 시간은 고작 2년. 그리고 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삶이라고 부러워할 만한 걸까요? 헌종이 가진 건 왕관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도 긴 시간도 건강한 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헌종에게 진심은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 집을 지어주었고 그녀만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178년이 지난 지금도 낙선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빈 김씨는 어땠을까요? 18살에 남편을 잃고 60년 가까이 홀로 살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다시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화궁에서 조용히 검소하게 살다 갔습니다. 경빈의 묘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생을 검소하고 조용히 살았으며 시할머니 순원왕후와 시어머니 신정왕후를 극진히 모셨고 왕비 효정왕후에게도 예를 다했다. 60년 동안 말입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인데 혼자 산 시간은 58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23살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었을 헌종. 낙선제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 짧은 순간들. 석복헌 창가에서 함께 바라보던 정원의 풍경들. 그 기억들이 60년을 버티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8년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합니다. 사랑은 시간의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는 것.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도 한 사람의 평생을 채우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헌종은 23년을 살았지만 그의 사랑은 178년이 지난 지금도 낙선제에 남아 있습니다. 경빈 김 씨는 77년을 살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산 시간은 헌종과 함께한 2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창덕궁에 한번 가보십시오. 창덕궁 인정전을 지나 쭉 동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웅장한 궁궐 건물들과는 사뭇 다른 소박한 한옥 몇 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낙선제와 석복헌입니다. 화려한 단청도 없고 높은 지붕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아늑한 한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앞에 서면 178년 전 그곳에서 웃고 사랑했던 23살 청년 왕과 18살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질 겁니다. 낙선제 처마 아래 서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바람 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석복헌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세요. 그때 그들이 함께 바라보던 그 풍경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헌종과 경빈 김 씨. 권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은 178년이 지난 지금도 창덕궁 낙선제에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